우리 중년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가장 소중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우리 중년의 인간관계는 20대, 30대와는 다른 깊이와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함께한 가족, 수십 년을 이어온 우정, 직장에서 맺어진 동료 관계까지. 이런 관계들은 우리 삶의 뿌리가 되었지만 동시에 시간이 흐를수록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자라서 독립하고 부모님은 노쇠해 가며 오랜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몰두하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후배들이 성장하고 우리의 위치와 역할도 변화합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때로는 무척 어렵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수십 년 알아온 친구와 갑자기 소원해진 경험, 성인이 된 자녀와의 대화가 어려워진 경험, 또는 은퇴를 앞둔 직장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해 고민했던 경험 말입니다. 이러한 중년의 인간관계 도전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오늘 인간관계 333법칙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3법칙은 중년이 무시해야 할 3가지 법칙입니다. 하나, 과거에 고착된 이미지를 무시하세요. 우리는 종종 오래 알고 지낸 사람들에게 과거의 이미지를 고착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래라고 단정하곤 하죠. 하지만 사람은 변합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나 약점에 사로잡혀 있다면 상대방의 성장과 변화를 보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대 시절 직장에서 늘 소극적이던 동료가 나이가 들면서 리더십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를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규정짓고 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로 인해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그 사람의 가치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또 다른 예로 학창 시절에는 철없던 친구가 나이가 들며 성숙해지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며 여전히 미숙한 사람으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시각으로 상대를 바라본다면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중년의 지혜는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둘, 비교와 경쟁의 유혹을 무시하세요. 중년에 이르러서도 우리는 여전히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자녀의 성취, 직장에서의 성공, 물질적 풍요로움까지. 하지만 이러한 비교는 때때로 불필요한 열등감과 관계의 긴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자녀가 유명 대학에 입학한 것을 자랑스러워하지만 다른 친구는 자신의 자녀가 원하는 길을 찾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 속에서 불안과 초조함을 느낍니다. 이런 비교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자녀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부모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직장에서 오랜 친구였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승진을 하고 연봉이 올랐지만 다른 한 사람은 같은 직급에서 만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승진한 친구는 더욱 바빠지고 업무 스트레스가 늘어났음에도 비교 속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가는 친구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비교는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스트레스와 불만족을 초래할 뿐입니다. 각자의 삶은 고유한 여정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과의 비교가 아닌 자신의 내면적 성장과 만족에 집중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찾는 길입니다. 중년의 인간관계는 경쟁이 아닌 이해와 응원이 필요합니다. 셋, SNS와 메신저의 과도한 정보를 무시하세요.
디지털 시대의 중년이 된 우리는 SNS나 메신저를 통해 지인들의 삶을 과도하게 들여다보게 됩니다. 친구들이 올리는 사진과 글을 보며 나는 왜 저렇게 살지 못할까? 라는 비교 의식을 느끼기도 하고 특정 소식을 접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걱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친구가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진을 올리면 우리는 그들의 삶이 늘 화려하고 행복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 친구는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여행을 다녀왔거나 SNS에 보여주지 않는 개인적인 고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단체 채팅방에서 활발하게 대화하는 친구들을 보며 나는 소외된 건 아닐까? 라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온라인에서의 대화와 실제 관계의 깊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직접적인 만남과 깊이 있는 대화가 더욱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러한 단편적 정보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진정한 소통은 직접 만남과 대화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SNS는 삶의 일부일 뿐 우리가 보지 못하는 또 다른 현실이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3법칙은 중년이 믿지 말아야 할 3가지입니다. 하나, 모든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믿지 마세요. 수십 년 이어온 관계라 해도 관계는 끊임없는 노력 없이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오래된 친구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관계는 마치 정원과 같아서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이 없으면 점점 시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30년 지기 친구였던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고 자주 만났지만 각자의 가정과 일이 바빠지면서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한 친구는 여전히 예전처럼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어색해지고 서먹해졌습니다. 결국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한쪽이 먼저 용기를 내어 연락을 했고 그제야 서로가 소홀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형제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내던 형제라도 성인이 되면 각자의 가정을 꾸리고 바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가족이니까 언젠가 다시 친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연락을 미루다 보면 점점 관계가 소원해지고 나중에는 형식적인 만남조차 부담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가족일수록 친구일수록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소중한 관계일수록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정성이 관계를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관계의 영원함을 당연시하지 말고 먼저 다가가고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둘, 젊은 세대에 대한 고정관념을 믿지 마세요. 요즘 젊은이들은 이라고 시작하는 문장은 대부분 편견에 기반한 것입니다. 세대 간 차이를 과장하면 자녀, 젊은 동료, 후배들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각 세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을 뿐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세요. 예를 들어 한 중년 직장인은 젊은 신입사원이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 요즘 젊은이들은 일에 집중을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 신입사원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스마트폰의 메모 앱과 일정 관리 기능을 활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대화를 나눈 후 그는 젊은 세대의 업무 방식이 다를 뿐 오히려 기술을 활용하는 점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 어머니는 대학생 자녀가 전통적인 직장 대신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했을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라는 자신의 가치관에 비추어 자녀의 선택이 무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성취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며
과거와는 다른 시대적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고, 결국 열린 마음으로 응원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 간 차이를 편견 없이 바라보면 우리는 더 넓은 시각을 가질 수 있으며 젊은 세대와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셋. 자신의 경험만이 옳다는 생각을 믿지 마세요. 중년이 되면 많은 경험을 통해 나름의 삶의 철학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 진리는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을 타인에게 강요하면 관계는 경직됩니다. 예를 들어, 한 아버지는 자신의 젊은 시절 직장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라고 조언하며 대기업 취업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스타트업에서 창의적인 일을 하고 싶어 했고, 부모의 조언이 자신의 꿈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부자 간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관계가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아버지는 자녀가 자신의 길에서 성공을 이루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자신의 경험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중년 여성은 젊은 후배가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며 경험이 부족해서 경솔한 판단을 하는 거야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현대적인 정보 접근 방식과 기술을 활용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이었고, 실제로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신의 방식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고 후배에게서도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성인 자녀나 젊은 세대와의 관계에서는 조언과 간섭의 경계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진심 어린 조언과 지나친 간섭의 차이를 이해하고 상대방이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 3법칙은 중년이 미루지 말아야 할 3가지입니다. 하나, 화해와 용서를 미루지 마세요. 중년에 이르면 오래된 갈등과 상처를 안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 간의 다툼, 친구와의 오해, 직장 동료와의 갈등. 이런 상처들은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의 벽은 더 두꺼워지고 관계는 더욱 멀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매는 젊은 시절 부모님의 유산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그 이후로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쌓여가는 동안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지만, 결국 그 세월은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매 중 한 명이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한쪽이 먼저 연락을 시도했고, 그제야 서로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후회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버려 예전처럼 가까운 관계로 돌아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중년 남성은 오랜 친구와 작은 오해로 인해 10년 넘게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공통된 지인의 부고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사소한 감정 때문에 소중한 친구를 잃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화해의 기회를 가졌습니다. 상대 역시 같은 마음이었고, 결국 두 사람은 다시 예전의 우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상처를 안고 사는 것은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화해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한 걸음이 남은 인생을 더 가볍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언제 이별이 찾아올지 모르는 것이 인생이기에 늦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둘, 건강한 관계의 경계 설정을 미루지 마세요. 중년의 우리는 종종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살며 자신의 한계를 무시하곤 합니다. 성인 자녀의 과도한 의존, 노부모의 기대,
직장에서의 과한 요구.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위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 여성은 성인 자녀가 결혼 후에도 경제적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로서 도와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자신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는 것을 느끼며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자녀와 솔직한 대화를 나누며 경제적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이후 자녀는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직장인은 상사의 지속적인 추가 업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해 야근이 반복되며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상사와의 면담을 통해 자신의 업무 한계를 명확히 설정했습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경계를 지키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 직장 내에서도 더 나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지키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중년의 우리는 더 이상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 않으며 자신의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셋, 진정한 자아 찾기를 미루지 마세요. 많은 중년들이 가족과 직장을 위해 자신의 꿈과 욕구를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알고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과의 관계도 온전히 이루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한 중년 여성은 젊은 시절부터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자신의 꿈을 뒤로 미뤘습니다. 그녀는 화가가 되고 싶었지만 경제적 안정과 가정의 책임을 우선시하며 그림을 그릴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성장하고 독립한 후 그녀는 다시 붓을 들었고 지역 전시회에 자신의 작품을 출품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았다는 기쁨을 느꼈고, 이는 가족과의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변화된 모습에 가족들도 더욱 그녀를 존중하고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중년 남성은 오랫동안 직장 생활에 매달려 자신의 개인적인 열정을 미뤄왔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앞두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며 젊은 시절부터 꿈꿨던 작가의 길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짧은 에세이를 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책을 출판하며 자신의 삶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새로운 도전에 놀랐지만 결국 그의 용기와 변화를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그것을 관계 속에서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자신에게 정직해질 때 관계도 더 투명해지고 삶 자체가 더욱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살아오며 쌓아온 관계들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자 인생의 의미입니다. 젊은 시절과는 달리 이제 우리에게는 관계를 바라보는 깊이와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중년을 위한 333법칙은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더욱 선명하게 해주는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 무시해야 할 것은 과감히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믿지 말아야 할 것들을 경계하며 중요한 일들은 결코 미루지 않는 지혜를 실천해 보세요. 남은 인생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관계로 채워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많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더 깊고 진실된 관계로 채워나가는 여정에 이 작은 지혜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